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예민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유난히 상처받는 분들 계시죠?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분은 상처받고 어떤 분은 이제 상처 전혀 안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누가 이제 그 모였을 때 회의할 때 이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거는 만약 김대리라고 하면 김대리 이거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자료를 선배가 이렇게 딱 주면 그거를 선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 지금 이거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망신 줬어. 저 선배가 나한테 망신 줬어.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고마워하고 누구는 망신 당했다고 막 상처 입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참 인간관계가 아주 예민하고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상처받지 않을까요? 내가 특히 예민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에 특히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는 외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간관계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나는 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한테는 사람들이 왜 별로 이렇게 잘하지 않지? 그런 게 너무 서운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남보다 더 못해서 가족 때문에 더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하면 관계에 상처받지 않을까?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타인의 의도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의도를. 사람이 이렇게 상대한테 일부러 이렇게 나 저 사람한테 상처 낼 거야. 탁 상처 내야지.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누구한테 이제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 받게 되기도, 보통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나 하면, 그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상대의 말을 상대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듣는 연습을 하면은 상처를 훨씬 더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지 않으려면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진짜 의도가 뭔가 이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상처받는 것의 대부분은 오해에 의해서 비롯되고 나의 주관적인 해석 때문이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직장 상사가 이제 나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 직장 상사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윗사람한테 깨져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짜증을 낸 거예요. 내가 이제 뭘 보고하러 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사실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하면은 내가 정말 상무한테 깨져갖고 이 나이에 정말 무슨 소리까지 다 듣고 정말 완전 짜증나 이래갖고 그냥 한마디 한 거였는데,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딱 보고 내가 내 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찍혔구나. 나만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상처를 입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타인의 의도를 내 맘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트라우마는 스스로 벗어나야 돼요. 트라우마는. 뭔가 하면 왜 그 왕따 같은 걸 당해서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사회생활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 싫어해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요. 제가 이제 원래 직장 생활에 굉장히 부적응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제가 참 그렇지 않은데 왜 본인을 저렇게 가둬놓을까, 그런 틀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어차피 엮이면 내가 상처받으니까 그거 싫어서 나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직장에서 항상 힘들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에서 항상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2년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어떤 이제 이런 그 왕따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유튜버 중에서도 그 남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원만하지 않아서 혼자, 그야말로 이렇게 혼자 하는 어떤 작업이 좋다 보니까 유튜버로 이렇게 풀리신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아예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아예 그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나는 직장생활이 안 맞아서 유튜브 해요. 나는 왕따였어요. 그래갖고 유튜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화면 속으로 막 들어가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이제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 회사에서 나랑 안 맞았기 때문에 그들하고 안 맞아서 내가 이제 왕따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나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 직장 A라는 업체랑 안 맞았어. 그쪽 사람들이랑. 그래서 나는 왕따를 당한 경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직장 생활에 부적응자는 아니야. 그 회사에서 안 맞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20년, 막 10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 10년, 20년 내내 왕따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의 경험을 그의 나의 완전 정체성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난 직장이 잘 안 맞나 봐. 나는 진짜 이 왕따야.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때 그런 경험이 나한테 있었어. 라고 그 시절에 한정하는 어떤 습관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건 그런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시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게 항상 그렇게 될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겁먹고 그냥 숨어버리면 스스로를 이제 영원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다시 차려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 옮기고 나서 잘 지내시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예전 회사에서 굉장히 잘 못 지냈어.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일했던 후배들도 이제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예전에 굉장히 부적응자다. 뭐 이렇게 그 헤드헌팅 회사에서 제가 그렇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 친구를 뽑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원만하게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적응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격이 이렇게 좀 어두운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뭐가 막 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잘 돌봐주면 그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친구라서 저희 회사에서 저희 팀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잘 지냈거든요. 그런 직원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왕따야, 나는 직장에서 부적응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 조직에서만 그랬던 거예요. 잘 안 맞아서. 다른 조직에 가거나 다른 직장에 가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사회생활 충분히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상처 입지 않기 위한 세 번째 방법,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그런 게 대단히 성숙한 어른들의 어떤 생각 습관입니다. 항상 저 사람 입장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낄까? 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 가장 그 인간을 이해하는데 쉬운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늘 그렇게 항상 해야 될 의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가 안 갈 때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도 이건 아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명확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이건 저 사람 진짜 잘못한 거구나. 막 이렇게 하면 명확해지는 건데 그렇게 바꿔보지도 않으면 내가 오해할 수 있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에 한 번쯤은 이해가 가요. 두 번에 한 번쯤은 이해가 가요. 그럼 이제 유익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친한 친구가 막 급하다고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가서 연락도 안 되고 갚지도 않아. 그리고 막 나한테 연락도 하지도 않아. 그리고 음성 메시지 남겨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호구야? 왜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완전히 배신 아니야? 그동안에 우리 세월이 얼만데. 이거 완전히 이거는 세월에 대한 배신이지. 막 열받아갖고 이제 이거 나타나기만 해봐.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무슨 입장이면 저렇게 연락도 안 하는 걸까?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렇게 막 사람 죽고 살 만큼 큰 돈도 아닌데. 그럼 연락해서 그냥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미안해서 그런데 조금만 이제 시간을 주면 내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갚을게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연락을 안 하는 걸까? 진짜 저렇게 연락을 못 할 정도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가 보다. 속이 얼마나 탈까. 그리고 얼마나 참 불편할까 마음이.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덜 괘씸해지는 거죠. 덜 서운하고 그 친구한테. 입장을 바꿔놓는다는 거는 대단히 유익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는 지인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아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거 좀 편의를 좀 봐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막 나 딴에는 정말 용기를 내서 부탁을 했는데 딱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지인이. 그래서 너무 좀 무안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탁 냉정하게 거절할 일인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가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막 난 상처 입었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회사에서 어떤 이제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해준다고 흔쾌히 얘기했을까? 그게 그렇게 아주 그렇게 프로세스가 그렇게 아주 클리어한 건 아닌데 얘기해줬을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꿔놓으면 나라도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거절을 못했겠지만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라든지 해서 그 다음 날이든지 해서 분명히 거절을 하긴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덜 서운한 거죠. 그래서 항상 입장을 좀 바꿔보고 그 사람 기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아니면 그 사람 기분이 얼마나 좀 난감할까? 속상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내가 모든 무대의 주인공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연극 배우예요. 내 인생 무대에서는 내가 주인공으로 연기를 해요. 내 인생이니까. 근데 매번 모든 무대에서 주인공은 아니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내가 단역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 이제 가서 회사에서 내가 말단 사원 이러면 난 신입 사원의 역할.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서 이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제 파티나 이런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이 메인들이 다 있고 나는 그냥 게스트로 그냥 가서 이제 축하해주고 구경하는 사람 단역일 수도 있는 거고 조연일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예 눈에 안 띌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매번의 어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제 연극 무대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회사에서는 막 부장이기 때문에 악역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막 뭐라고 집에서는 너무 좋은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역할하고 친구 사이에서는 의리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의리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대충 회색 분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역할에 따라서 대단히 매력적인 역할도 있고 비호감의 역할도 있죠. 내가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그게 인생 무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대를 그런 역할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관객들이 내 역할을 다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런 연극이나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모든 그 출연진들을 다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내가 항상 무대의 주인공으로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 싫어하면 안 되고 날 좋아해야 되고 그런 어떤 착각 속에 빠지기가 대단히 쉬워요. 마음속에 저 사람 나 싫어할 거야. 저들은 날 싫어할 거야. 내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비호감의 역할을 이 그룹에서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싫은 소리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으면 이제 인간관계 힘들어지는 거죠. 인간관계.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해야지 인간관계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남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0명 중에서 2명은 나 좋아하고 2명은 싫어하고 나머지 6명은 관심 없고 이게 인간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취향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싫어하나 보다. 저 사람 취향이 내가 아닌가 보다. 싫어하라 그러지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 버릇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나에 대해서 비호의적이라고 하면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위축되는 사람들도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향이 다르면 잘못이 없어도 싫어할 수 있다. 내가 항상 주인공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번째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네 번째 이유. 5번째 마지막으로 볼게요. 모든 사람이 내 맘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누구한테 막 호감을 가졌어요.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나한테 호감을 막 주지 않으면 내가 또 마음이 상처 입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10만큼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10만큼 잘해줄 거야.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맘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내 맘 같지 않습니다. 환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악플이 이제 10개 달렸다고 치자고요. 악플이 10개 달렸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거라고 막 생각하겠죠. 그래서 막 어떤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악플단 사람처럼 사람조차 그 연예인이 그렇게 싫어서 단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단 거라잖아요. 참 나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도 그걸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튼튼해져야 되는 거죠. 아, 뭐, 꼭 굳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다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내 맘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연예인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내가 잘해준 만큼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서 상처받을 필요 없다. 왜냐? 내 맘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내가 이걸 반대를 했다고 해서 이제 무슨 회의에서 앉거든. 다들 찬성하는데 나 혼자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반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다들 나를 싫어할까봐 그게 위축되고 인간관계 자체가 막 이렇게 편협해지고 내가 상처 입고 쭈그러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좀 튼튼하게 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자주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처받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 더 유난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영향인 것도 있고 우울감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왜 남들의 얘기에 대해 더 예민해지고 분노도 더 커지고 좀 세상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5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게 좀 튼튼하게 마음을 이렇게 근육을 좀 튼튼하게 그렇게 훈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